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팀장이 2026학년도 내신 N등급 지원대학 콘텐츠를 다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내신 N등급 지원대학 시리즈의 경우 작년에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시작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도움이 된다고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올해 역시 해당 콘텐츠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년 만에 입결 라인이 뒤집힐 만큼 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작년이 콘텐츠와 겹치는 지점이 많겠지만 새로 생긴 전형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동에 의한 변화 사항과 같이 2026학년도 입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같은 2등급도 당연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2등급인지 학군지에 위치한 소위 말하는 갑반고의 2등급인지 평범한 일반고등학교의 2등급인지 등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차피 블라인드 평가인데 교육과정 비슷한 일반고등학교간 어떻게 차이가 생길 수 있냐 하실 수 있지만 해당 학년 학생들이 평균, 표준편차 등에 따라서도 또 블라인드 평가 내에서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실제 입시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콘텐츠의 경우 소위 말해 문이과 전교 1등 정도만 서울대학교를 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으로 매년 1명, 2명 정도 합격시키는 평범한 일반고등학교에서 N등급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서류 관리 및 면접 대비 수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폭이 학생마다 달라집니다. 그중에 전공 적합성도 잘 챙겨서 생활기록부 관리를 지원할 모집 단위에 맞게 잘 꾸려놓은 상에서 중상 정도의 비교과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비교과를 꾸린다고는 했지만 막상 석소장님과 이 팀장이 봤을 때는 대부분 중에 해당하는 생활기록부가 많았으니 본인이 생활기록부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객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콘텐츠는 내신 N등급 초반, 중반, 후반을 각각 분리해서 제작하는데 2등급을 예시로 하면 2등급 초반은 2.0등급에서 2.29등급, 2등급 중반은 2.3등급에서 2.69등급, 2등급 후반은 2.7등급에서 2.99등급에 해당하며 다른 등급대 역시 똑같은 분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는 이과 내신 2등급 초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 자연계열 2.0등급에서 2.29등급 학생들에게 해당하겠죠. 콘텐츠마다 짚어드리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분류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기 바라며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계열에서 2등급 초반인 내신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교과 전형들입니다. 해당 학생들이 주된 학생부 교과 전형 라인은 국숭세단 쪽입니다. 국숭세단 라인이 2026학년도,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이 팀장이 정리한 자료가 2026학년도 숭실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국민대학교 먼저 말씀해드리자면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2등급 초반이 학생들이 꽤 많이 합격을 했으나 2026학년도에는 특히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로 인해 입결이 더 상승할 것이 전망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도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자동차 IT 융합학과처럼 1등급 후반에서 아예 잘려버리는 모집 단위도 있었기도 합니다. 숭실대학교도 주로 2등급 초반의 학생이 합격을 했으나 이는 인문계열 2합 4, 자연계열 2합 5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던 2024학년도 시절의 이야기이고 올해는 전 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로 인해 입결 상승이 전망됩니다. 아무튼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의 경우 어느 정도로 입결이 올라갈지 다소 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도 2합 6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 오던 세종대학교의 입결을 참고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경우 꽤 알짜인 대학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합 7로 충족하기 수월한데도 어느 정도 2등급 초반 학생들에게 기회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지도가 다른 종합대학교들보다는 그리 높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는 한데 자연계열 위주의 대학이니 특히 오늘 콘텐츠를 보시는 자연계열 학생들께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학생부교과 고교추천 전형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학생부교과 고교추천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합 5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기대를 걸고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도전권 대학에 대해서도 말씀해드리자면 우선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딱 2등급 전후의 학생들이 합격하곤 합니다. 다만 2등급 초반 가끔 운이 좋으면 중반대까지도 내려가는 모집 단위가 간혹 있어서 이를 적정으로 둬야 할지 고민을 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2등급 초반 학생들에게는 상향 도전권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홍익대학교 역시 2등급 전후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나 일부 2등급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집 단위도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실히 맞춘다는 전제하에 상향 지원이 기대를 걸어볼 만한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1등급 후반 학생들이 보통 합격하는 전형으로 상향이 맞습니다. 다만 누누이 말씀해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성격을 띠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지라 서류 수준이 최상이라면 지원해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비슷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성격을 띈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만 상위 10과목만 반영한다는 치트키가 있기에 이에 따른 유불리를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동국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린 바 있으니 이 역시 읽어보시고요. 상위 10과목 성적을 계산했을 때 성적이 현저히 높아진다면 적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형이며 고른 성적 분포를 가지고 있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다소 아쉬운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상위 10과목만 반영
반영한다는 것은 서류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기도 하니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나 서류 관리를 잘 해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에서 2등급 초반이 내신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종합 전형들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꾸준히 강조하지만 내신을 가지고 적정 상향을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왜 몇 등급인데 떨어졌죠와 같은 질문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등급 초반이라 하면 경, 외, 시, 건동 정도를 많이 고려합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이나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의 경우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그렇긴 하지만 진로 역량을 정말 철저히 검증하고 선후 관계가 어찌됐든 간에 결국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전형이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께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올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을 신설해서 여러 여학생들이 유입이 예상됩니다. 기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은 인기 학과의 경우 1등급 후반에서 끊기기도 했지만 2등급으로 입결이 내려온 모집 단위도 꽤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면접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씹어먹는 학생들도 합격하기 때문에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입결이 내려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2등급 초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은 기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기준으로는 2합 5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2등급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전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서류 평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긴 하지만 혹시 학업 역량 평가가 강화된다면 입결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서 모집 요강을 살펴야겠습니다. 오늘은 2등급 초반의 내신을 가진 이과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내신이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학교 수준이나 비교과 상황, 수능 대비 정도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등급인데 누구는 어떤 대학에 가고 누구는 어떤 대학에 갔다고 비교를 해서 반수, N수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줄곧 보았고요. 그렇지만 언제나 비교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상황에 가장 맞는 대학 라인 및 전형이 무엇일지 지원 전략을 고민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